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26일 축구 월드컵 예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란 참조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한 분석 자료 및 조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레바논 대 호주. 레바논은 지난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팔레스타인에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맞대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원정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이 경기를 또 내주면 탈락이 유력해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역시 홈이지만 원정에서 치러야 하기에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스쿠르와 트네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위주로 나서며 부기에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호주는 스코틀랜드 리그 세인트 미렌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 베커스의 결승골과 롤스의 연속골로 승리하고 압도적인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팀과 승점 차가 5점이나 나기에 최종 예선 진출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게다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등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팀들과 한 조기의 일정도 유리합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이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호주의 승리를 봅니다. 레바논은 마툭과 즈라디 등에게 기대를 걸겠지만 호주의 강력한 최종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또 캔버라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어빈과 베커스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듀크와 타가트가 해결할 호주가 승리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대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는 쿠웨이트 중립으로 열린 팔레스타인전에서 5골을 실점하며 패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파임과 부얀 등 공격적인 선수를 대거 기용하며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그로 인해 수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만 4골을 내줬기에 대패하며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첫 승점을 위해 홈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중립으로 펼쳐진 경기에서 방글라데시에 승리했습니다. 벨기에 리그 스포르팅 샤를루아에서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오데이 다바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그의 투톱 파트너인 쿰보르의 골도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레바논을 제치고 조 2위로 올라갔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봅니다. 이미 지난주 맞대결에서 팀 간 힘의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준 팔레스타인이 원정이지만 다시 상대를 몰아칠 것입니다. 특히 다바와 쿰보르 등 투톱의 마무리가 확실했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홈팀 상대로도 경기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연승을 거두며 2위를 지킬 것입니다. 필리핀 대 이라크. 필리핀은 이라크 원정 경기에서 선전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과 2위 경쟁 중인데 후반 40분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무리에 고전 중인 공격진과 달리 최종 수비는 2차에선 내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론티니와 타비나스, 링보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고 있는데 케코넨의 보호 아래 쉽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알쇼루타 소속의 공격수 알리의 결승골로 홈에서 열린 리턴 매치 첫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팀의 주포인 아이맨 후세인이 징계로 빠진 1차전이었기에 수차례 기회에도 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알리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정 경기에는 후세인이 나서기에 바에시, 라안과 함께 공격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라크의 승리를 봅니다. 필리핀은 최하위로 승점 1점이기에 조 1위 팀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결국 라이셀트와 쿠란 등이 측면에서 적극적인 돌파를 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이라크의 역습에 당할 것입니다. 바에시와 타흐신 등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이라크가 후세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원정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이 홈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수비수의 숫자를 늘린 운영을 하며 전반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는데 후반 초반 허용한 결승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2위를 내줬고 아시안컵에서 당한 패배까지 상대전에 연패했습니다. 순위를 바꾸고 리벤지하기 위해 이번 홈경기에서는 반토안과 호앙덕, 남만둥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집어넣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2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가 3전 전승으로 치고 나가는 조기의 2위 경쟁이 치열하고 일단은 순위 유지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난적 상대로 나서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최전방에 나설 스트라윅을 제외한 선수들이 진영을 지키는 경기를 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승리를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 이후 경기력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베트남 상대로 연승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홈 경기력이 좋은 팀입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것이고 호앙덕과 반토안 등이 경기 내내 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베트남이 승리할 것입니다. 중국 대 싱가포르. 중국은 승리하면 2위가 될 수 있었던 싱가포르 원정에서 후반 연속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의 스트라이커인 우레이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텐진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태국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기에 1위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은 있고 공격적으로 홈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3경기 만에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홈에서 중국에 전반 2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왔던 파리스 람리와 아콘 말러가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이란 판디 외에 국가대표 경기에서 해결하는 선수가 없었기에 더 의미가 있는 중국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첫 승을 위해 공격적으로 스튜어트와 글렌 등이 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중국의 승리를 봅니다. 중국은 원정 경기에서 너무 이른 시간에 축포를 터뜨리며 수비적으로 임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골이 나와도 공격수를 빼며 수비적으로 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리우엔이와 왕상위안의 공격 지원 속에 우레이와 장이닝이 공격을 주도할 중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태국 대 대한민국. 태국은 조최강인 한국 원정에서 무해 안타에 동점골이 터지며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박스에서 바깥으로 처리된 볼을 제외하면 공격 시도를 거의 하지 않은 수비 일변도의 경기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내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송크라신과 사라차트 등 일본 무대를 경험하거나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가했고 통송이 수비 라인을 잘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하극상 파문 이후 처음으로 나선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태국에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나왔고 경기를 주도한 건 사실이지만 주민규와 이재성이 교체로 나간 이후 경기력이 아쉬웠습니다. 조규성과 이명재, 홍현석 등이 후반 피치를 밟았는데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를 봅니다. 중국과 2위 경쟁 중인 태국이기에 한국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홈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짬라 사미와 뽐판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텐데 황인범과 백승호가 나서 한국 중원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내며 찬스를 만들 한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인도 대 아프가니스탄. 인도는 중립으로 펼쳐진 지난주 경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비겼지만 실망할 결과는 아닙니다. 카타르에 패한 쿠웨이트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홈에서 2위를 굳힐 기회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조일인 카타르를 비롯해 2위 경쟁 중인 쿠웨이트전이 남아있기에 이번 경기를 승리하며 쿠웨이트와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신과 창트 등 아프가니스탄 1차전에 잘해줬던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홈 경기에 나설 수 없기에 중립에서 펼쳐진 지난주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공동 2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회를 못 살렸습니다. 그래도 2위와 승점 차가 크지 않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면 충분히 최종 예선행을 노릴 수 있습니다. 나사리와 악바리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역습을 전개할 것입니다. 인도의 승리를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이슈로 인해 스포츠에서도 다소 분위기가 떨어진 상태다. 원정에서 상승세의 인도를 만나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창트와 푸자리가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인도가 홈의 2점을 살릴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 대 대만. 키르기즈스탄은 대만 원정에서 최고의 결과를 냈습니다. 전반 중반 측면 수비수인 다치에프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 속의 고전이 예상됐지만 키친과 카이메르크가 후반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리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도 코즈마예프와 미스첸코, 자리부베코프 등이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했고 적은 찬스를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이 좋았습니다. 대만은 2승 1패가 3팀인 조에서 3패를 당하며 2차 예선 탈락이 유력해졌습니다. 남은 3경기를 모두 승리한다고 해도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상대로는 홈에서 수적 우세를 70분 이상 이어갔음에도 패했는데 쿠아메가 상대 수비를 넘지 못했고 중원에서 패신 게임을 해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승리를 봅니다. 대만은 뒤가 없는 상황으로 강팀 상대로도 수비에 치중한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중원이 라인을 올리며 수비의 부담이 커질 텐데 아흐메도프와 우즈데노프 등이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홈의 2점도 살릴 키르기스스탄이 대만 상대로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대 오만. 말레이시아는 2라운드까지 조 1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오만에 패하며 3위로 추락했습니다. 승점 6점을 기록 중인데 골득실의 0이었기에 3위가 됐습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원정에서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지만 할림과 하나피, 모랄레스의 스리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오만은 알샤브이와 알가사니 등 팀의 주축 공격수들이 골을 터뜨리며 홈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골득실에서 앞선 1위가 됐고 이제 최종 예선을 위해 연승을 노립니다.
말레이시아 상대로는 지난주 힘의 우위를 보여줬는데 특히 알사디와 알부사이디 등 풀타임을 소화한 투볼란치가 중원을 압도했습니다. 공중볼에서도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는 모습이었기에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립니다. 오만의 승리를 봅니다. 말레이시아는 김판공 감독 부임 이후 활발한 공격 전개로 골을 터뜨리며 강팀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터프한 수비로 나서는 피지컬 좋은 팀에게는 고전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중원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실수를 유도할 수 있고 알카사니가 해결할 오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 홍콩. 우즈베키스탄은 홍콩 원정을 승리하고 조일위인 이란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원정에서도 상대를 확실하게 압도했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주포 쇼무로도프가 본인이 왜 팀이 에이스인지를 증명했고 함로베코프의 경기 운영도 안정적이었습니다. K리그 팬들에게 익숙한 아슐 마토프의 골도 나왔는데 공수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이기에 대승을 거두며 이란과 골득실 차를 줄이려 할 거입니다. 홍콩은 강팀 우즈벡 상대로도 접전을 어느 정도 유도했지만 다시 한번 최전방의 골 결정력 부재 속에 패했습니다. 탄천록과 우춘밍 등 중앙에 나선 미드필더진이 점유율을 가져가며 밀리지 않았지만 안현가의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확실히 골로 연결할 골잡이의 부재가 큰 이번 예선입니다. 우즈벡의 승리를 봅니다. 홍콩이 경기 내내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하겠지만 우즈벡을 넘긴 어려워 보입니다. 쇼무로도프와 마사리포프 등 최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격진 외에도 함로베코프와 슈크로프가 뒤를 지원할 우즈벡이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